시스템의 설계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산업안전기사 필기 두 번째 과목인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중 첫 번째 챕터 안전과 인간공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인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은 과락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으로서 교재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토대로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또한 해당 과목은 과락을 면하기 위한 공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50점 이상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 안전과 인간공학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간공학이란 무엇이냐 하면 두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파생되었냐면 첫 번째 그리스어인 ERGON 해당 단어의 뜻은 작업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노모스라는 단어는 법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공학이란 한 줄로 표현하게 되면 작업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작업 방법. 따라서 인간공학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핵심 키에 나와 있습니다. 얼고노믹 노동관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한 휴먼 팩터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얼고노믹으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인간공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청에서는 인간공학을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능력과 한계와 관련해서 작업의 요구사항을 프로그램하는 연구로 정의하였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정의 부분도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간공학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작업장을 그 작업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에게 가장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작업장의 모든 환경 요소를 포함한 시스템을 디자인해서 최상의 능률을 올리는 것이죠. 자, 이걸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키가 같더라도 팔 닿는 범위가 다르고 몸무게가 같고 체격이 비슷하더라도 발휘하는 에너지는 다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간공학의 목적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성 향상과 사고 방지. 두 번째는 기계 조작의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사용성 향상은 쾌적성과 편리성입니다. 쾌적성은 쉽게 생각하면 추울 때 에어컨의 온도를 맞춰주는 것인데 에어컨의 온도 또한 사람에 따라 맞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온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인간공학의 정의와 목적을 한번 알아봤고 밑에 부분 내려가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공학에서 사용되는 기준의 유형 중에 인간기준, 체계기준, 기준의 요건 등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체크해 주냐면 기준의 요건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준의 요건은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적절성이란 의도된 목적에 부합하여야 되는 것. 무오염성은 말 그대로 오염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신뢰성은 반복 실험 시 재현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재현성이란 무엇이냐 하면 실험에서 관측된 사상을 같은 조건 하에서 재실험하여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때 또한 사물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성질을 재현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뢰성이 있을 때 재현성이 있다면 답으로 같이 고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 민감도는 피실험자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예상 차이점에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해야 된다. 예상 차이점에 비례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든 것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어와 연관지어서 답을 골라내시면 보다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인간공학의 기대 효과는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공학의 정의와 목적을 생각해보면 모두 생각이 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첫 번째는 성능의 향상, 두 번째는 훈련 비용의 절감, 세 번째 인력 이용률의 향상 등이 있다는 것을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간 기계 체계의 정의 부분에서 밑에 부분 한번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목적은 무엇이냐면
안전의 최대화와 능률의 극대화 및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인간공학의 목적 부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해당 부분은 가볍게 읽어봐주면 되고, 파란 글씨로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더 꼼꼼하게 뇌에 남을 정도로 읽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네 번째에 있는 인간-기계 체계 기능계의 작용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도는 어떻게 되냐면 정보가 입력되었을 때 감지를 하게 됩니다. 기계일 경우에는 어떤 감지 기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는 어떤 감각기관으로 감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지를 하게 되면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인간으로 따지면 중추신경계인 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행동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운동신경계로 연결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따로 외운다기보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보면 보다 쉽게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계와 인간과의 상호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한번 밑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계는 본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체에서는 어떠한 명령 체계를 내리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표시기로 보내는 것이죠. 표시기는 말 그대로 소리를 표시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시각적인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사람이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인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감각기관으로 이 표시기를 인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지하게 되면 중추신경계인 뇌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뇌에서 행동 기능을 나타내는 운동신경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운동신경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기계를 터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기계의 어느 부분이냐면 조절기 부분을 터치하게 되고, 이때 본체인 기계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적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기계 통합체계의 종류 및 특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는데,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 글씨를 그대로 생각을 해서 풀어주게 되면 보다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동체계가 있습니다. 수동체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하는 체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신체적 힘을 동력원으로 하고 수공구 및 보조물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따라서 수동체계는 대표적으로 뭐 삽질을 하거나 그 다음에 못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기계화 혹은 반자동 체계입니다. 기계화 체계는 기계가 자동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동차는 기계이긴 하지만 사람이 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제어 기능은 인간이 갖고 있지만 힘 공급은 기계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기계화 체계의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 운전이 있다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자동 운전 기능이 있는 자동차가 나오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전체적인 통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계화 체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 체계입니다. 말 그대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인간이 보수와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역할로서는 감시, 감독 및 보수, 유지를 해줘야 되고, 기계로서는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 보관 등 모든 과정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공장은 요즘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뉴스나 일반적인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자동화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개회로, 폐회로 부분은 가볍게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데, 영어 부분을 보면 보다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개회로는 말 그대로 열려있는 컨트롤러서 시퀀스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는 영어 해석했을 때 순서대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지시대로 동작하고 수정이 불가하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어를 하는 것을 개회로라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폐회로는 닫혀있는 것으로 클로스드 루프 컨트롤,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컨트롤이다. 피드백을 받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스스로 연속적인 조정을 수행할 수 있고 자동 체계 및 감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폐회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인간-기계 시스템의 설계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순서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단계별 순서를 체크해야 되고 1단계는 목표와 성능 명세의 결정, 2단계는 시스템의 정의, 3단계는 기본 설계인데 기본 설계에 대해 묻는 것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암기해야 될 것이 순서와 기본 설계에 대한 것을 암기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단계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단계에 대해서는 가볍게 읽어보면 되고 기본 설계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간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계면을 설계하고 5단계는 촉진물을 설계하며 여기서 플러스 6단계를 한번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6단계는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는 단계입니다. 평가란 무엇이냐면 시스템 개발과 연관된 평가 및 인간 요소적을 평가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기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암기법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오히려 더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은 앞글자를 따서 그대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몫이 기계총평, 명이 아니라 평이죠. 그래서 몹시 기계가 총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암기를 해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설계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인, 직분설 이렇게 적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설계는 1단계 목표와 성능 명세의 결정, 2단계는 시스템의 정의, 3단계는 기본 설계인데 기본 설계에는 기능의 할당, 그 다음에 인간 성능의 요건 명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직무 설계가 있다. 그 다음 나머지 4단계, 5단계, 6단계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총정리 페이지를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안전과 인간공학은 기준의 요건은 반드시 암기. 그 다음 두 번째, 인간기계 시스템의 종류에는 3가지, 수동, 반자동, 자동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기계 시스템의 설계에는 몫이 기계 촉평과 기인 직분설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